아무리 효율이 좋은 난방을 쓰더라도 몇십만 원 기본으로 찍게 되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홈포인트 염동 매니저입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왔죠. 이제 출퇴근도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날씨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겨울철 난방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계절이죠. 특히 주택 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은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곳도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보일러도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홈포인트가 준비했습니다. 자,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어려웠던 보일러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연료와 시공 그리고 이제 관리 측면에서 전기 보일러,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름 보일러입니다. 자, 대표적인 난방용 기름 보일러인 등유 보일러는 가스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2021년 11월 소매 기준으로 등유는 리터당 1,100원대, 킬로당 1,410원이죠.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LPG 가스는 킬로당 2,328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등유는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취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하기가 쉽죠. 가격도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역별 독점이라든지 공급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이런 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도 이제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죠. 자, 하지만 단점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유류죠. 그렇기 때문에 화기를 조심해야 되고요. 제품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난방수 순환 펌프와는 또 별개로 기름도 순환되는 펌프가 따로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하고 비교를 만약에 해본다 하면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좀 느껴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소음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유지 보수의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잦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스는 기본적으로 무색 무취인 반면에 자, 기름 보일러는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기름통 자체 부피가 좀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난방입니다. 자, 전기 난방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 필름으로 이제 시공을 해서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아주 간단한 시공으로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는 이제 보일러 종류에 속합니다. 설비가 차지하는 공간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만큼 소규모 주택에 어울리는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난방 설비의 효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같은 열량을 내는데 가스 보일러 대비해서 약 3, 4배 정도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사용량이 많다면은 연료비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농막이나 소규모 주말주택 등의 경우에는 따로 난방수를 사용하지 않아서요. 동파 가능성도 적고 관리할 요소가 적어서 전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스 보일러입니다. 가정용 가스는 도시가스 그리고 LPG로 나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주택 알아보시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둘 다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고민할 것도 없죠. LPG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도시가스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미개발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LPG를 쓰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LPG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50kg의 회색 가스통으로 한 통씩 받는 방식. 두 번째, 가스통으로 받되 계량기로 계산하는 방식. 세 번째, 큰 500kg급 가스탱크를 설치해서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방식마다 가격이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1번이 가장 비싸고 3번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자, 3번의 가스탱크와 기반시설 설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200만원 가량의 설비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해제할 당시에는 설비 해제료 혹은 먼저 위약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에도 LPG 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깔끔하고 그리고 사용하기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기름 냄새라든지 이제 배기가스 같은 것도 이제 훨씬 적고 보일러 설비 자체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온수만 사용할 때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방을 등유로 그리고 온수를 가스로 이렇게 혼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했던 이제 가스 배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보일러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정리해보자면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이죠. 시공성 같은 경우도 우수한 편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냄새 그리고 이제 시공에 필요한 설비가 차지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편입니다. 전기 보일러의 경우에는 시공성과 사용성이 우수해서 초기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난방비는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주택에 유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난방비가 등유에 비해서 비싸긴 하지만 사용성이나 시공성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보일러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식의 난방을 사용하느냐가 아닙니다. 단열 성능 자체에 이제 신경을 제대로 썼을 때 저효율의 난방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뭐 난방비가 몇만 원에 그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열기가 지속적으로 어딘가로 새고 빠져나가는 뭐 좀 시공이 허술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효율이 좋은 난방을 쓰더라도 몇십만 원을 기본으로 찍게 되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정리하자면 주택의 철저한 단열, 가장 친환경적이고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양평 이제 산 중턱 언저리쯤에 있는 수목원에 이제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추운 지역이기도 하죠. 그 기준으로 현재 저희가 24도로 상시 유지를 했었을 때 약 16만 원 정도의 난방비가 기록이 됐었습니다. LPG를 사용했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이제 주택 자체 면적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단열 수준은 다 준수한 편이다. 잘 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저희 나름대로 잘 짓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주택의 난방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더 알찬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